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올해 작황은 B 플러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 제가 애를 먹은 거하고 좀 다르게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수확하는 날인데도 아직까지 상당량의 고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가능성에도 좀 더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무조건 옳고 그 외에 기타 제3자의 방법은 틀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올해 노심초사하고 긴 장마를 간신히 견뎌왔던 것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이쪽은 제가 고추를 방금 따다가 일어난 자리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한 번에 밖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제가 따놓은 고추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괜찮은 편입니다. 어제 제가 농약을 사러 갔다가 거기 상담하시는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50% 이상이 탄저병이 발생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그런 큰 병충해는 오지 않아서 예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꼭지 무름병 때문에 떨어져서 썩고 있는 고추들도 간혹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담배나방 피해도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수확을 하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 일정 정도까지는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늘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이 농사라는 일은 사람을 저절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서 고추를 한 주에 한 근 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보다 이상 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우선 저부터도 좀 허탈해집니다.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수확량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주에 한 근을 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한 주에 한 근을 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분히 허구성이 농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숫자가 사람의 능력과 결실을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살다 보니까 빈번하게 과장과 허구를 접하게 되는데, 직접 제가 여러 해 동안 고추 농사를 지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 주에 한 근을 딴다는 것은 거의 꿈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략 한 두세 주에서 한 근을 딴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을 만나게 되면 저부터도 좀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작황이 그럭저럭 괜찮은 해라고 할지라도 한 주에 반 근 정도만 따도 저로서는 대성공입니다. 제가 고추를 따다가 지루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옮겨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앞쪽에 밭을 하시는 분도 고추를 심었고 뒤쪽에 밭을 하시는 분도 고추를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지나면서 그 해에는 탄저병이 유행을 하던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는데 앞에 밭 하시는 분하고 뒤에 밭 하시는 분이 탄저병으로 완전히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하고 방제를 해도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르고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농사 짓는 다른 분들 밭에 병이 오게 되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것은 일종의 동업자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 상황에서는 멀쩡한 남이밭에 흙이 잔뜩 묻어 있고 푹 젖어 있는 신발을 신고 가급적이면 드나들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밭에 탄저병이 왔다고 하소연하면서 밭으로 쑥쑥 들어오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저병같이 고추에 치명적인 병충해가 창궐하는 때에는 본인 밭에 탄저병이 온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면 다른 집 멀쩡한 밭에 드나들지 않는 것이
일종의 동업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이 심하게 왔다고 하소연하면서 막 들어오는 분을 억지로 제지하고 저희 밭에 옮겨오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올해처럼 농작물 관련 질병들이 기승을 부리는 해에는 이웃집 밭에 임의로 드나드는 일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서로 매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농약이라고 하면 어휘적으로 좀 어폐가 있고, 천연농약 제재를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방제 시험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방법을 잠시 보류해 뒀습니다. 이 천연농약 관련 농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자담식 방법이 있는데, 거기 대표분이 요 근처가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연배도 비슷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상당히 선구적인 노력을 여러 방면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주정을 이용해서 추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해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고추를 재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판매 과정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더니 고추를 사시는 분이 인식이 부족했던지 마치 저를 좀 사기꾼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조금씩 구현해가는 방법인데, 그분이 정확하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제가 느끼기에는 좀 기분 나쁜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잠시 그 천연 약재를 이용한 고추 재배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추를 보시면 열과라고 하죠. 다른 말로 배가 터진다고 하는데,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서도 갑작스럽게 조직이 성장을 한다든가 수분의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 표면이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추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발현되는 시점이 장마철이라서 물 공급이 과하게 일어나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평소에 관수를 어느 정도 해줬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수분 공급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종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관수 시설을 다 해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추 한 포기당 1년에 물 공급을 얼마 정도 해줬는지 계량해 보셨습니까? 제가 밭에 공급하는 물의 양을 매번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기당 19리터를 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년 기준으로 대략 한 20리터 전후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평소에 꾸준하게 수분 공급을 해주게 되면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배가 터지는 열과 현상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끝!